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이 조금 밀렸습니다. 많이 밀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종목들도 조금 빠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도 여러분들 종목들이 생각보다는 많이 안 밀렸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0% 이하로 빠진 기업들이 아무래도 고점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많이 밀렸거든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방송을 많이 보셨다면 저점에 있는 종목들을 조금 공략을 했을 거라고 믿고 아마 손실이 많이 나지 않았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떻게 고민을 해결해야 될지, 추가 매수해야 될지, 손절해야 될지 이런 고민들 깊어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해결해 가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유튜브 채팅창에는 여러분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상담 중간에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장부터 체크를 한번 해보고 바로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풀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오늘 시장은 좀 많이 밀렸습니다. 코스피가 3.6% 정도 이렇게 밀려 내려가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4.2% 정도 이렇게 밀리면서 상당히 많이 빠지는 모습이었죠. 근데 사실 이제 코스피가 많이 빠진 건 빠졌는데 하루의 낙폭으로 봤을 때는 좀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주가가 흘러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흘러가고 있는 모양으로만 따진다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 구간 속에서 위쪽을 맞고 내려가는 구간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2,400~500포인트까지 내려가더라도 이상한 자리는 아니라서 이걸 우리가 조정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이제 앞으로 경제가 망했다, 나라 망했다, 종목이 상패된다, 이 정도까지의 공포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차익 실현이라고 하죠.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온 종목들을 언젠가는 팔아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주식을 하다 보면은 수익 나고 있는 종목 도대체 언제 팔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차트를 보고 정한다던가 어떤 내용을 보고 정하면 좋은데 그 잣대가 상당히 잡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수익이 나고 있는 사람들도 언젠간 팔아야 되는데 언제를 할까 그렇게 보고 있다 보면은 이제 명분이라는 게 좀 중요한데요. 지금이 약간 명분이 된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가 이제 머지 않았다라는 그런 기대감들과 인식들이 나오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바로 코앞에 두고 있고 거기다가 미국의 제조업 지수가 조금 이렇게 좋지 않게 나왔다고 하죠. 그래서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했던 경기 침체가 오고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 이미 온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우려감들이 나오다 보니 결국은 그런 인식과 그런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을 때 팔자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고점에 있는 종목들을 조금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팔아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도 SK하이닉스가 지금 최근에 엔비디아를 따라가지고 제일 많이 올라온 기업 중에 하나긴 하죠. 이 종목도 10% 정도의 낙폭을 보였습니다.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그리고 이제 두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모습이었죠. 원자력이니 뭐니 이런 이야기 하면서 많이 올라왔었는데 이제 이 기업도 역시나 밀려 내려가는 모습이 좀 10%대 가까운 하락을 하면서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온 종목 위주로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DI와 같은 이런 기업들도 최근에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11%대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이런 기업들이 한 10%대 이상 빠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차익 실현을 하고 있다, 수익을 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걸 이제 뒤늦게 들어가셨거나 나중에 이렇게 고점에 올라타신 분들 이야 손실이겠지만 아래쪽에 들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수익이기 때문에 사실 최고점에 팔지 못했다 하더라도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지수의 하락이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하반기 시장이 안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안 좋을 그 시장 자체에서의 이제 초입부다. 하락의 초입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런 낙폭이 저는 이상하다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깜짝 놀라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당연히 예상했던 결과고 이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적당히 빠졌다 생각이 들고 오히려 좀 더 시원하게 빠져도 저는 괜찮지 않나라고 보는 게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했지만 지금은 종목 새로 사가지고 늘릴 시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사봤자 어차피 물릴 건데 왜 자꾸 삽니까? 들고 있는 종목들 잘 처리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 들고 있는 것을 추가 매수를 하기 위해서 현금을 좀 쥐고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해 드렸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일어나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제 추가 매수하기 위해서 조금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를 좀 잘하는 것이 중요한데 만약에 이제 내가 매도할 생각 없이 또 특히나 손절할 생각 없이 추가 매수를 목표로 하고 있고 추가 매수를 생각을 하고 있다면 사실 주가가 많이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하는 게 가장 베스트겠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런 조정이 좀 깊게 들어가야 추가 매수를 계획을 하고 있거나 조금 내가 신규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분들 현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종목을 좀 새로 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가지고는 가격 메리트가 좋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할인을 받고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갖고 싶었던 물건을 할인받아 산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오히려 깊게 빠져버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 같고요. 이제 들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깊게 빠진다면 내 손실률이 늘어나기 때문에 고통스럽겠지만 사실 그거는 팔아야 손실인 거지 팔지 않으면 손실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내가 이걸 팔지도 않을 건데 굳이 고통받으면서 괴로워할 이유는 사실은 없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조정을 그냥 흘러가게 냅둬라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논스톱으로 2,400까지 빠진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흐름상 거기까지 내려가도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고 아마 지금 이렇게 낙폭이 좀 길게 빠지게 된다면은 다음 주 정도에는 이렇게 급락 이후에 단기 반등이 좀 나오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초, 월, 화, 수 정도에는 반등이 조금 나가는 듯 하다가 이제 다시 또 뭐 후반쯤 돼가지고 뭐 지표들이 좀 공개가 되고 난 다음에 아마 살살살살 밀리면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은 이 자리가 이제 전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2,600포인트 언저리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가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서 나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 보고도 좀 놀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2,800까지 올라갔다가 2,900까지 올라갔다가 꺾여 있는 이 하락을 보고 사람들이 좀 매수에 달려들기엔 조금은 역부족일 겁니다. 그래서 다음 반등은 좀 세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흐름 자체가 아직까지는 우상향 속에는 있습니다.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있는 요 그림 속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좀 강하진 않겠지만 뭐 2,900까지는 다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겠죠.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변수는 실물 경제입니다. 이 주식 시장이라는 건 결국 실물 경제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 지수기 때문에 사실상 실물 경제가 조금 리스크가 생긴다면 이게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무래도 괴리감이 발생되는 거고 거품이 좀 생겼다라고 이해해 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실물 경제 안 좋은 거는 뭐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뭐 물론 자동차라든가 반도체 산업은 아직까지도 지금 조금 더 일이 바빠지고 있고 점점 일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좀 들려오긴 하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물 경제라고 할 수 있는 내수 경제가 많이 우리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나 자영업자들이 지금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는 사태들도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런 걸 본다면 사실 뭐 주가가 강하게 위로 올라간다라고 보기에는 그 자동차랑 반도체 산업 몇 개가 이렇게 끌고 올라가기 너무나 무겁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수는 횡보하는 것이 거의 뭐 진짜 기적적으로 버틴다면은 횡보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제 이 우상향 장세는 이제 거의 끝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반도체가 지나가고 나면은 다음 테마로는 아마 바이오 쪽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자동차 판매량이 지금 많아지고 있다는 걸 확인해봤을 때 자동차 쪽이 움직일 가능성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뭐 어찌됐든 시장 조정에 이길 수 있는 종목은 없습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시장이 빠지면 밀리는 거고 바이오 쪽이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역시나 시장이 빠지면 밀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빠져내려갈 때는 우리가 이거를 거스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응하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내려가게 냅둬라. 그리고 다 내려가고 난 다음에는 매수의 기회가 찾아올 것 같은데 그게 어딘가 같이 한번 지켜보는 걸로 합시다. 일단 1차는 2,600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아래쪽으로는 2,500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2,500포인트까지 빠져야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종목들을 싸게 살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2,500까지 빠졌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거는 지켜봐야 되는 문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수가 저렇게 내려가는 동안에 우리가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겠죠. 뭔가 조금 해야 되거나 또는 할 자리를 미리 찾아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이제 매수는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디서 추가 매수를 할까요? 이걸 가져가도 될까요? 이런 고민들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려가고 있는 도중에 오늘도 모든 종목이 다 빠진 건 아니거든요. 상승하는 종목이 그래도 60개,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140개가 있었다는 것은 내 종목도 뭐 운이 조금 있었다면은 보통이었다고 한다면은 10개 중에 한 종목 정도는 급등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개 중에 한 종목 급등이 나올 때 그 급등 나온 종목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건지도 여러분들 고민 많이 한번 해보셔야 되겠죠. 근데 그런 고민들 많이 힘드시면 저희가 있으니까 이렇게 상담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상담 전화 많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고민들을 저희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2-3771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전화부터 받으면서 종목 고민들을 해결해 가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인텍 플러스요. 뭐라고요? 인텍 플러스요. 인텍 플러스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39,500원에 5%. 일단 비중이 많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고점에 사시긴 하셨는데. 네, 근데 다른 멘토님한테 상담을 한번 받았거든요. 근데 네. 18,000원대 오면은 전화를 다시 달라고 하더라고요. 네, 18,000원대까지 왔네요.
네. 네. 뭐 일단 고점에 사가지고 좀 문제긴 한데 뭐 일단은 비중이 적어서 뭐라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일단 뭘 해보려면은 하락이 끝나야 되거든요. 지금 네. 이제 어쨌든 이게 뭐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주로도 엮이면서 올라오기도 하고 뭐 품절주로도 엮이기도 하고 뭐 이리저리 좀 많이 엮여가지고 급등이 나왔었어요. 한때 이제 뭐 저기 올라올 때요. 근데 네. 지금 당장에 이게 바닥을 잡았다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시장도 많이 밀리고 있고 지금 이제 이런 반도체 섹터들이 지금 많이 이렇게 밀리고 있는 상황인 건 뭐 다들 알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빠지고 있고. 그래서 네. 얘가 2차 전지랑 반도체랑 디스플레이랑 이런 쪽 다 엮여 있다 보니까 한때 시세를 냈긴 냈는데 그 이후로 실적도 그렇게까지 좋진 않고 그리고 테마도 그렇게까지 살아있지 않다 보니까 다시 올라가기가 지금은 좀 버거워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냥 내려가게 내버려 두는 것이 일단 베스트일 것 같고요. 18,000원까지 내려왔지만 지금 지수가 여기서 바닥을 잡고 더 이상 안 내려간다는 보장이 있으면 18,000원 여기가 참 추가 매수하기 좋은 자리인 것 같긴 한데요. 그게 아니라 아직까지 지수는 좀 빠지고 있는 중이고 오늘 갑자기 이렇게 빠졌으니까 뭐 다음 주 정도의 반등이 살짝 있다 하더라도 조금 더 하락이 진행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수 밀림에 따라 가지고 얘가 더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5, 6,000원까지 밀릴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기까지 빠졌을 때 추가 매수를 고민하는 게 맞아요. 특히나 지금 이제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차트를 볼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흐름이거든요. 캔들 하나하나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봐야 돼요.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건가, 옆으로 가고 있는 건가,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건가 이걸 잘 체크해야 되는데 얘는 지금 내려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딱 봐도 그죠? 네, 그냥 네, 이렇게 네. 쭉 일자로 쭉 이어지고 있는 그 흐름 속에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크게 변화가 없이 내려간다면은 그냥 이 하락세를 계속 유지하면서 내려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괜히 지금 추가하면서 해봤자 물릴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추가 매수는 굳이 할 이유는 지금은 없다 생각이 들고요. 15,000원대에서 16,000원쯤에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자리를 잡는 그림이 좀 나와줘야 돼요. 지난 2022년으로 따진다면은 밑쪽에서 뭐 쌍바닥을 이렇게 그려준다거나 또는 이렇게 약간 우상향하면서 올라간다거나 뭔가 변화가 생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네. 지금 이거 뭐 18,000원 딱 도달했으니까 하루 띡 보고 뭔가 추가 매수하고 이러면 안 돼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최소 3개월에서 많게는 뭐 6개월까지 지켜보다가 이 자리 잡는 거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18,000원까지 왔긴 왔으니까 이제 15,000원부터 18,000원 요 사이쯤에 자리 잡는 거를 앞으로 한 3, 4개월 좀 지켜보면서 추가 매수하는 게 좋고요. 얘가 이제 내가 추가 매수하려고 하는데 2차 전지 쪽이랑 반도체랑 둘 다 엮여 있다 보니까 2차 전지가 반등이 좀 나간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에코프로가 되겠죠.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간다. 그러면 추가 매수해야 될지 모르니까 에코프로 반등 시 전화 주는 게 맞고요. SK 네. 하이닉스가 반등이 나간다. 그러면 역시나 얘가 반도체 쪽으로 엮여가지고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때도 다시 한번 전화해가지고 추가 매수 포인트 찾는 게 맞고요. 뭐 둘 다 반등이 나가는데 얘가 미적지근하다.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자리 잡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15,000원에서 18,000원짜리 자리 잡는지를 먼저 체크하고 추가 매수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냥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저기 종목은 HB 솔루션. HB 솔루션이고요. 네, 비중은 10%요. 10%고요. 네. 6,500원이요. 6,500원에 10%요. 네. 뭐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저기 그 MTN인가 거기에서 계속 HB 솔루션 좋다고 그래갖고 샀는데 이렇게 물렸어요. 뭐 거기서 좋다고 한 건 좋다고 한 거고 산 거는 본인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제가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뭐 좋다고 한 거 다 살 것 같으면은 뭐 전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주식 다 사야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는 뭐 산 이유가 되진 않습니다. 뭐 누군 탓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요. 일단 HB 솔루션이라는 기업을 좋냐라고 했을 때 기업은 좋죠. 이게 우리가 주식을 할 때 혼동하지 말아야 되는 게 기업이 좋냐랑 지금 매수가와 지금 샀을 때 돈을 벌 수 있는 타이밍인가 이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좋은 걸 샀다고 하고 돈이 벌리진 않아요. 기업은 모든 기업이 다 좋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바로바로 수익 날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단기간에 뭐 사자마자 바로 수익 내고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들여서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려서 수익 낼 수 있는 가격대인가 아닌가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말하지만 기업보다 좋은 거, 기업보다 좋아야 되는 건 내 매수가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내 매수가가 좋으면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알아서 돈방석에 앉는 건데 우리가 이제 매수를 좀 이상한 데 해버리게 되면은 기다리는 족족 그냥 손실이 나 있는 상태에서 올라가는 데까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좋은 기업을 살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종목 수집가가 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좋다고 해서 샀는데 왜 주가가 빠지죠라는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좋은 기업을 싸게 사려고 노력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야지 기다렸을 때 이득 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점을 조금 이렇게 명심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HB솔루션은 최근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던 기업인데다가 최근에 이렇게 급락까지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급등 나오고 급락 나온 기업들이 다시 막 이렇게 수직으로 V자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들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급락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바닥을 지금 잡는다라고 한다면은 이 아래쪽에서 추가 하락이 나온다거나 추가로 이렇게 바닥을 잡는 그런 케이스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4,000원대에서 5,000원 사이쯤에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정도 이제 거기서 자리를 잡아야 뭔가를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 자리를 만약에 잡게 된다면 솔직히 그때는 뭐 사볼 만한 가격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을 4,000원에 사서 들고 있는 게 돈 벌 가능성이 높은 거지 6,500원에 사가지고 들고 있는 것보단 4,000원이 더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돈 버는 데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걸 생각 한번 해본다면 HB라는 이 솔루션이라고 하는 이 회사를 사실 이제 4,000원까지 떨어졌을 때 매수한다면 저는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거는 4,000원에서 4,500원, 뭐 5,000원 이 정도쯤에서 자리를 잡는다면은 그때 이제 추가 매수 고민을 좀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문제는 얘가 실적이 그렇게까지 좋지 않다라는 것과 이제 뭐 반도체라든가 뭐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쪽으로 엮여 있는데 제가 이제 뭐 최근 6월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강조했던 게 반도체 관련주도 이제 끝물이다. 끝물인 거 잡아놓으면은 그냥 이제 해가 지는데 왜 그거를 잡으시냐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딱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거 다 손실 없이 나온다거나 돈을 벌고 나오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명심하시고 혼자 이렇게 삭혀야 되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4,000원 정도쯤에서 자리 잡으면 그때 이제 추가 매수한다 생각하고 그냥 가져가세요. 이거는 뭐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얘가 운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V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V자로 완전히 그냥 바로 반등이 나와준다면 본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일은 지금 주식 시장에서 그렇게까지 많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급락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점 대비해서 막 급락 나와버린 이런 종목들은요 4,000원 그러니까 아래쪽에서 자리를 잡는 것이 거의 보통이기 때문에 4,000원 자리 잡으면 그때 다시 한번 추가 매수하기 위해서 전화 주시길 바라겠고 4,000원 자리보다 좀 더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3,500원이 됐든 4,000원 됐든 4,500원 됐든 일단 자리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자리 잡으면 그때 다시 한번 상담받아가지고 추가 매수할지를 고민해보자. 그리고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온 기업들은 사지 마세요. 올라왔다가 빠지든 올라온 기업들은 거의 건들지 마세요. 이거는 거의 고수들의 자리입니다.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저 고영이고요. 고영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11,900원에 15%입니다. 11,900원에 15%요. 네네. 뭐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금 많이 내려온 것 같기도 하고 2분기 실적 나왔는데 이렇게 나쁘게 나온 것 같지도 않아서요. 그래서 사봤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오고 나쁘게 나오고가 주가에 그렇게까지 크게 영향을 주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실적이 중요하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또 반대로 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실적 보고 매매하다가는 물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뭐 실적을 안 본다고 해가지고 또 물리는 경우가 없나 하면 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긴 보되 의존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 뭐 2분기 실적이 좀 잘 나왔다. 그럼 이제 2분기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것은 볼장 다 봤다는 거 아닙니까? 2분기는? 3분기 실적이 잘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 3분기 실적 잘 나올 줄 압니까? 모르죠. 그러니까요. 네.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사실 2분기 실적에 자꾸 의존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런 실적 발표는 뒷북치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뭐 2월, 4월부터 해서 6월까지 실적이 잘 나온 거를 지금 매매해갖고 뭐합니까? 그러니까 4월부터 6월까지 실적이 잘 나올 걸 예상해서 1월, 2월, 3월에 급등 시켜가지고 팔아먹고 나가는 게 세력인데 그걸 인제 와가지고 뭐 실적이 2분기가 잘 나왔네요. 이거는 왜 지금 8월 달에 2분기 실적을 이야기하시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네. 저는 실적을 보려면 제대로 보시는 게 맞고 어차피 우리가 과거를 보면서 그렇게 과거 실적을 보면서 잘 나왔다 못 나왔다 이렇게 평가하실 거면 아예 안 보는 게 나아요. 그냥 지금까지 잘 나오는 기업인가 아닌가 정도만 보고 회사가 좀 잘 버는 기업인 것 같네 라고 생각하고 그냥 주가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가격을 생각하는 건데 지금 이제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 자리가 사실은 차트상으로는 저점일 수도 있는 자리긴 하죠. 근데 제일 문제는 이런 저점일 것 같은 이런 자리들이 무너지게 되었을 때입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내 친구가 절대로 이 친구가 나를 배신 안 할 거라고 믿었었는데 그 친구가 나를 배신해버리게 되면 우리는 조금 이렇게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다음번에 그 친구를 믿기가 어려워지겠죠. 그죠? 네. 똑같습니다. 이게 이 10,000원짜리가 안 무너질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최근에 2017년부터 해갖고 지금까지 매매했던 사람들은 10,000원짜리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가고 있다가 10,000원짜리가 무너졌으니까 실망스러움과 공포스러움이 엮이면서 손절해버리거나 매도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저점이 깨져버리면 거기서 더 내려가는 경우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은 좀 크게 본다면 우상향해서 위쪽에서 횡보를 하는 건데요. 이렇게 상승 횡보하고 있는 기업들의 특징이 보통 세력들이 팔아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래쪽에 사서 들고 있던 물량들을 장기간 매도하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가 저점 깨져버리게 되면은 우하향으로 아예 바뀌어가지고 저 밑까지 내려갑니다.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죠. 아니 돈을 이렇게 잘 버는데 이 회사가 5,000원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요? 당연하죠. 2,000원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요? 당연합니다. 세상엔 그런 종목 널렸어요. 그러니까 돈은 잘 버는데 주가가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은 돈을 잘 번다 안 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사주냐 안 사주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10,000원이 깨지는 그 순간 사람들은 이 차트를 보고 있던 사람들은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네. 좀 더 기다려봐야지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고 들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10,000원 지지가 될 줄 알았는데 아니네. 팔아야지 하는 사람이 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그런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내려갈 때 반등 나갈 줄 알았는데 지금 이거라도 건질까 하면서 매도하는 사람들이 생겨 나오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힘의 싸움이 있어가지고 매수 자리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저점 깰 때 손절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1,500원짜리가 저점일 것 같은데요. 이 자리가 깨진다면은 시청자님도 같이 나가는 게 맞아요. 그거 이제 조금 기다리면 반등 나가겠지라는 어설픈 역발상이라든가 어설픈 이상한 좀 생각 혼자만의 모두가 아니할 때 나 혼자 예스 할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난 큰일 나는 자리가 이런 자리예요. 저점 깨질 때 손들어야 되는데 반등 나가지 않을까? 나 혼자 한번 꼬아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다가는 물려요. 그래서 여기는 5,000원, 1,500원짜리가 무너지면은 그냥 정리하셔라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여기가 지금 반등이 나간다면 사실 좋은데 실적 좋은 것도 좋고 그리고 회사가 지금 보면 이제 반도체라든가 3D 정밀 나포 검사기 이런 거 해갖고 반도체 검사기잖아요. 근데 얘가 그런 쪽을 하는데 반도체는 제가 늘 말하지만 끝물이거든요, 지금. 네. 근데 끝물인 상태에서 다시 이제 데드캣 바운스라고 해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갈 건가 아닌데 만약 반등 나가면 2차전지가 먼저 나가지 얘가 먼저 나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2차전지는 작년 8월 달에 올라왔다가 지금까지 쉬고 있는데 반도체가 급등이 나올까 하면 저는 그럴 것 같아 생각하지 않아요. 다음 세대, 그러니까 바이오가 되었든 자동차가 되었든 그쪽이 움직이거나 아마 2차전지가 반등이 나갈 가능성이 높지 얘가 움직일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얘가 움직인다 하더라도 시청자들이 만족할 만한 정도의 급등이라든가 슈팅이라든가 17,000원, 18,000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바닥 잡는다고 12,000원에서 11,000원, 12,000원, 11,000원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할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 내기도 뭐하고 물려있자니 기분 나쁘고 뭘 하자고 하니까 올라갈 것 같고 계속 그렇게 해서 끌려다닐 것 같아요, 이 종목에. 이건 종목을 좀 잘못 잡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네. 저는 가능하시다면 종목 교체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 조금 내가 그래도 내가 분석에 샀는데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냥 저점 깨질 때 손절한다고만 생각하고 가져가시고 슈팅이 나온다면은 운이 좋아서 나오게 된다면 13,000원에서 14,0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때 정리한다 가져가는 것도 일단 칼을 뽑은 김에 무라도 썰어보는 방법이 되겠지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폴라리스 오피스요. 폴라리스 오피스고요. 매수 가능 비중이요? 6,800원에 10% 정도 됩니다. 다시 한번요. 6,800원에 10% 정도 돼요. 6,800원에 10%요? 네. 매수 타이밍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았네요.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 네. 네. 일단 주식 시장에서 사야 될 타이밍과 사지 말아야 되는 타이밍들이 있거든요. 네. 시청자님 지금 두 가지 사지 말아야 될 타이밍을 다 어기고 사신 거예요. 첫 번째로는 주가가 이렇게 급등이 나와가지고 올라와서 우상향하고 난 다음에 빠지고 있는 이런 기업들은 매수해가지고 득보기가 되게 힘듭니다. 특히나 초보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갈 때는 우리가 맥점이라고 해요. 매수 포인트 자체를 굉장히 잘 잡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잡는 게 조금 익숙치 않거나 내가 차트를 보는 게 좀 어렵다. 뭔가 주가 분석을 하는 게 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느끼신다면 사실 이런 거 잡아가지고 수익 안 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렇게 급등 나오고 우상향 했다가 빠지는 이런 종목을 잡지 않는 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장이 안 좋을 때입니다. 장이 뭔가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고점에서 뭔가 빠질 듯 하고 있을 때는 사실 무슨 종목을 사든 간에 빠져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고수고 하수고 상관없습니다. 오늘 같은 날 매매한 사람들은 거의 다 손실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이 안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장이 안 좋기 전에는 매수를 안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 장이 안 좋을지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항상 그 고점에서 빠지기 직전에 허공에 떠 있는 무중력과 같은 그런 자리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이 안 좋을 거는 누구나 예상이 가능한데 예상이 가능하지만 그냥 언제나 좋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그냥 무차별적으로 매수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 안 좋을 때 좀 쉬면 될 거를 우리가 쉰다고 생각하면은 뭔가 좀 몸에 막 가시가 돋는 것 같고 손에 막 가시가 돋는 것 같고 혓바닥에 가시가 돋는 것 같거든요. 뭐 가만히 있기가 좀 그런 거예요. 매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그래도 주식을 하려고 계좌를 열었는데 아무것도 안 한다고 오늘 아무것도 안 사고 아무것도 안 판다고 그럴 일은 있을 수가 없지. 사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인드 때문에 이렇게 물려버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그 두 가지 다 하셨기 때문에 빠져내려간 거고요. 결국 이렇게 지수가 안 좋든 뭐든 간에 이렇게 차트를 봤을 때 저점을 만들고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저점이라고 하는 뭐 지금 저 아래 저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는 과정 속에서 반등이 나가고 있는 저점 자리가 하나가 있어요. 6,000원짜리인데 이 6,000원짜리가 밀리면 손절한다 생각하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폴라리스 오피스라고 하는 이 기업 자체는 실적도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고요. 재료도 이제는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안이라던가 모바일 게임이라던가 소프트웨어, 뭐 AI 이런 쪽으로 막 엮여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자동차 로봇 쪽으로도 엮여 있고 뭐 나쁘진 않는데 주가는요, 나쁘지 않다고 해서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번 시세를 냈으면 거기서 잘 안 가요. 그래서 시세를 낸 종목들은 빠지는 게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장기로 가져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차트 잘 보세요. 지금 시청자의 매수가가 빨간 색깔로 제가 이렇게 가로선을 그을 건데요. 지금 시청자의 매수가가 가로선 그은 자리인데 보통 이런 자리들은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서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님이 만약에 이걸 내가 장기로 가져가겠다 하면은 지금 제가 그려놓은 이 파란색 선을 그냥 기억하시면서 나의 미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그냥 계속 물려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짧게 정리하고 나가는 게 맞겠죠, 그죠? 네. 그래서 짧게 정리하는 게 좋다. 6,000원 무너지면 정리하셔라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정리하고 난 다음에 또 뭘 살까 기웃거리면 안 돼요. 지금은 사가지고 좋은 자리가 아니고 좋은 시기가 아닌 건 누구나 알잖아요, 그죠? 굳이 여기서 또 새로 사가지고 신규 매수를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올라온 종목을 어설프게 내려갈 때 사는 이 습관을 고치기 전까지 매수 또 하시게 되면 또 물려가지고 또 전화하시고 또 괴로워집니다. 그러니까 늘 손실만 발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올라갔다가 빠지는 이런 종목 말고 내려가 있는 종목을 사는 연습을 하시거나 아니면 시장이 안 좋은 때니까 일단 아예 그냥 매매를 지금 잠깐 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조만간 이거는 6,000원짜리 무너질 것 같기 때문에 6,000원짜리 무너지면 손절하시라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단기 반등이 나와준다면 뭐 한 7,000원에서 7,5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거든요. 테마만 붙어준다면요. 그러면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마무리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주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강연 어디서 열리는지를 체크 한번 해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 잘 보셨죠? 이번 주는 제가 부평과 분당으로 갑니다. 내일은 부평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부평역 1번 출구로 나오시면은 이제 부평 세브웰 워크라고 하는 모임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서 오후 1시에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많이들 와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일요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은 제가 분당으로 갑니다. 오전 11시에 분당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많이들 오셔가지고 강연에 재밌게 즐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들이 또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것들이 있죠.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을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퓨런티어입니다. 퓨런티어를 28,400원에 비중이 10%다라고 하셨는데 일단 오늘 좀 많이, 오늘이 아니네요. 이거는 그냥 주구장창 빠지고 있는 수준인 것 같긴 합니다. 많이 빠지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일단 28,400원에 10% 정도인데 추가 매수 해야 될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추가 매수 당연히 해야죠. 근데 오늘은 아닙니다. 추가 매수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차트 모양이 이러면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렇게 바늘로 아래쪽을 찌르고 있는 뭐 이런 모양을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내려왔다고 추가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주가가 내려오고 나면은 바닥을 잡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내려가고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데 바닥 잡기 전부터 추가 매수를 하기 때문에 매수를 했는데도 안 가요. 추가 매수를 괜히 했어요. 내가 이러려고 추가 매수했습니까? 이런 분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퓨런티어가 추가 매수를 안 하면 사실 탈출이 힘들죠. 매수가가 높다 보니까. 근데 추가 매수를 안 하면 힘든 건 알겠고 지금 추가 매수를 해야 되냐라고 하면 아직 내려가고 있는 중인데 왜 하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은 예스인데 굳이 뭐 한다고 지금입니까? 하면은 나는 그건 이제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자율주행 자동차 뭐 그쪽으로 엮여 있는 기업인데다가 사실은 나쁜 테마라고도 할 수 없고 실적도 그런 대로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조정 장세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음 테마가 자동차 쪽으로만 엮여준다면 아마 올라갈 수도 있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는 말은 일단 바닥을 잡는 게 중요하고요. 이것도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다 보니까 저점이 어딘지를 모릅니다. 지금 여기 만들어지고 있는 17,500원짜리가 저점이었었는데 이 자리 이제 무너뜨리고 16,000원대로 내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내려가게 되면 또다시 저점을 어디서 형성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10,000원이 될지 15,000원이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 매수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만 딸랑이 났기 때문에 제가 저기에 대해서는 예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언젠가 바닥을 잡으면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안 잡았으니까 바닥 잡을 때까지는 내버려 둬라라는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이건 이제 제가 보기에는 한 3,000~4,000원까지도 밀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고 지금 여기 만약에 16,000원짜리, 15,000원짜리까지 이렇게 내려왔을 때 거래량이 지금 없잖아요. 근데 거래량이 좀 발생이 된다면 사람들의 관심이 좀 들어온다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뭐 조금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볼까라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기 15,000원쯤, 16,000원쯤 내려왔을 때 거래량이 좀 실려준다면 그때는 추가 매수를 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연락을 주시면 되겠지만 지금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웹젠입니다. 웹젠을 지금 매수하셨고요. 16,900원의 비중은 8% 정도 매수하셨습니다. 일단 뭐 웹젠 지금 나쁘지 않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제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웹젠은 지금까지 봤을 때 2015년 이후로 지금 현재 여기 13,000원대부터 17,000원짜리가 바닥 라인으로 계속 형성을 해왔기 때문에 장이 안 좋고 뭐고 그건 나 모르겠고 나 올라갈란다 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실적도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는 데다가 지금 이제 최근에 뭐 넥슨 게임즈라든가 이런 것들 급등 나오고 있고 그리고 게임 관련주들이 지금 올라갈 만한 그런 재료들이 좀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항상 말하지만 저는 게임을 좋아하다 보니까 지금 신작들이라든가 대작들 이런 것들 출시가 굉장히 많이 줄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 한번 해본다면 사실상 게임 관련주들은 지금 장이 안 좋은 때를 틈타가지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뭐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장 안 좋은데도 1%대밖에 안 밀리고 어제 그제 뭐 이렇게 갖고 우상향하고 있다는 걸 생각 한번 해볼 때 얘는 지금 위쪽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8,000원짜리를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22,000원 내지 25,0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자리라서 그냥 홀딩하셔가지고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챙겨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밑으로 밀려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장 안 좋을 때 이렇게 버티고 있다는 것은 장 좋을 때는 오히려 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밀린다면 15,000원 내지 14,000원쯤에서 자리를 보고 조금 이렇게 두들겨 본 다음에 추가 매수를 좀 더 하셔가지고 비중을 더 늘리신다면 오히려 수익을 좀 더 크게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요. 밑으로 내려간다면 비중을 더 싣자. 올라간다면 그냥 수익을 바로 내면 된다. 대응이라고 할 것까지도 별로 없습니다. 내려가면 사고 올라가면 팔면 되니까요. 그래서 간단하게 사셨고 종목 잘 잡았기 때문에 그냥 잘 가져가시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ENG라는 종목을 매수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해리스 관련주로 샀다가 태양광 샀다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손들어야 될 타이밍일까요? 뭐 미국 분이세요? 미국 뭐 시민권을 갖고 계신가요? 왜 미국 대선 관련주를 뭐 샀나 모르겠네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런 분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왜 대한민국의 올바른 테마들과 올바른 기업들과 올바른 기업의 가치들과 비전과 업황 이런 걸 놔두고 해리스 관련주를 왜 사요? 한국에서, 미국에서 사시지. 일단 뭐 후보가 두 후보가 다르죠. 트럼프 후보는 이제 화석 연료 이런 쪽들을 좀 더 쓰자라는 주인 것 같고 해리스 후보 쪽은 신재생 에너지 좀 쓰자 이런 주인데 과거에도 이제 이게 신성 ENG가 뭐 바이든 관련주라고 엮여가지고 올라가기도 하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라 엮이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렇게까지 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대선 테마는요. 미국의 대선 테마는 잊을만 하면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손절해야 될 타이밍을 재고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타이밍을 너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 게 해리스 관련주로 샀다라고 하면 11월까지 그냥 언젠가 한번 급등 나오겠지라 생각하고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지율이 조금 올랐네 내려갔네 이런 뉴스를 보고 지지율이 좀 올라갔으니까 요즘에 박빙이라고 하니까 해리스 관련주겠지 사야지 했는데 뭐 조금 안 간다고 팔까요? 이거는 아직 대선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손절을 이야기하고 뭘 팔까요? 그런 이야기를 왜 해요? 만약에 이제 해리스 관련주로 샀다. 해리스 후보 관련주로 내가 정치를 뭐 관심은 없지만 또는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뭐 회사가 뭐 지금 돈도 좀 잘 벌고 있으니 태양광 쪽도 하고 있고 하니까 이건 난 좀 좋은 것 같아요라고 해서 만약에 사셨다고 친다면 그냥 11월까지 가져가세요. 이거는 뭐 손절해야 될 타이밍을 왜 생각을 합니까? 그러니까 매수 접근 자체가 아주 불량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11월까지 가져가시면은 이 말 한마디에 그리고 뉴스 한마디와 뉴스 하나에 급등락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잊을만 하면 갑자기 이상하게 상한가 가거나 급등이 나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걸 노리고 한번 기다려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뭐 11월까지 아직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손들한다 생각하지 말고 들고 가시길 바라고 만약에 이제 그러한 뭐 재료가 없이 내려간다면은 뭐 사실 뭐 내가 지금 해리스 후보 관련주라고 샀는데 나는 그냥 대선 사실 상관없는데 관심 없는데 내가 괜히 샀구나 하고 그냥 진짜 관심 아예 딱 끊어버릴 수 있으면 손절하는 게 좋은데 그거 아니면 11월까지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그 강을 건넜네요. 강을 건너면 안 되는데 니마 그 강을 건너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게 진짜 칼을 뽑았으니 무라도 썰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내려가면은 더 사야 됩니다.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냥 해리스 후보가 되든 안 되든 뉴스가 나오길 기다리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비중도 많이 들어가셨네요. 지금 베팅을 아주 세게 넣으셨기 때문에 한 1,500원대까지 빠진다고 하면은 그냥 냅다 더 사버려야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만약에 내가 지금 잘못했다는 걸 좀 뉘우치고 정리할 수 있다면요. 저는 1,800원 무너질 때 비중부터 빨리 줄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비중을 줄이기가 싫다. 나는 그래도 뭐 일단은 승부 한번 보렵니다. 뭐 대선 전까지 한마디 한번 안 나오겠습니까? 한 번 급등 안 나오겠습니까? 라고 생각한다면은 뭐 맞죠. 그렇게 급등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500원까지 밀렸을 때 비중을 100%까지 늘린다 생각하고 그냥 인생 올인 여기다 한 방 넣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지금 이거는 답이 없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 투자 자체를 옹호하지 않고 응원도 해드리기 싫습니다. 이거는 그냥 도박을 하신 거예요. 도박한 사람을 제가 어떻게 응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사실 너무 잘못하셔가지고 제가 뭐라 하기가 좀 그렇네요. 그냥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11월까지 스스로의 선택으로 스스로가 도박하셨기 때문에 스스로 책임을 지고 스스로 손실도 감당하시고 수익도 스스로 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냥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합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종목명은 SK 하이닉스요. SK 하이닉스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매수가 19만 원이요. 19만 원의 비중이요? 25%입니다. 제가 이제 뭐 오프라인 강연에서도 그렇고 온라인에서도 그렇고 이 유튜브에서도 그렇고요. SK 하이닉스가 이제 빠져내려가는 이 과정에서 사는 사람이 진짜 많을 거고 제가 네. 진짜 재밌게도 지난 주말 강연에서 노원과 제가 원주를 갔거든요. 네, 지난 주말에요. 그때 제가 노원과 원주로 갔을 때 거기 노원에서도 이야기하고 원주에서도 이야기했어요. 다음 주 반등 좀 나가다가 시장 밀릴 것 같다. 그때 잘 봐라. SK 하이닉스 상담 꼭 들어온다. 그리고 그 최근에 사가지고 상담 꼭 들어온다 했는데 지금 딱 진짜 들어왔어요. 그래서 노원과 원주에 강연 오셨던 분들은 아마 소름 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와, 문현진 멘토 했던 말 그대로 일어났다.
제가 제일 이야기 많이 하는 게 개미들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특히나 이제 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실력 없는 사람들이 SK 하이닉스처럼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다고 어설프게 들어가서 물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 실력 없는 투자자들이 우와 24만 원짜리가 19만 원이네. 많이 싸니까 사야지 이렇게 샀다고 물려요. 대부분 그래요. 이건 SK 하이닉스의 문제가 아니라 에코프로에서도 그렇고 많은 종목들이 그래요. 예. 그냥 많은 종목들이 에코프로도 그렇고 에코프로도 시청자님은 SK 하이닉스의 비전을 보셨겠지만 사람들이 에코프로의 비전 안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전을 보고 들어간 게 아니라 제가 26일 날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왜요? 그냥 저는 이제 121선 그 빠지는 척 하다가 그러니까요. 뭐 본인만의 어떤 기준이나 121선, 예. 뭐 11선, 21선 여러 가지 이평선 쓰시겠죠. 그래서 계속 지지를 해주길래 그래서 이제 들어갔는데 예, 오늘 지지를 이렇게 딱 뭘 해줬는지 모르게 26일 날 지지 딱 하루 된 걸 보고 사신 거예요? 빠지는 척하고 다시 치고 올라오고 그다음부터 한 4일 정도 지지해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26일 날 산 게 아니라 26일 날 지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사고 4일 동안 지지가 되길래 그냥 홀딩 하셨다고요? 예. 그러니까 혼자만의 26일 날 그 섀도우 복싱 하셨네요. 혼자 이렇게 주먹이 날아오면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내가 이렇게 피했는데 저 사람이 때렸는데 딱 이렇게 멈춰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어퍼컷 딱 때리면 한 대 그냥 맞고 자빠지겠지라고 혼자 시나리오 쓰셨네. 121선 누가 보는데요?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봐요? 아니면 뭐 이 세력들이 본대요? 아니면 혼자 보는 겁니까? 아니면 뭐 몇몇 사람들이 보는 것 뿐일까요? 제일 중요한 건 세력들이 봐야 되거든요. 121선이라는 것을. 근데 세력들이 그걸 안 본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긴 무슨 하죠.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평선 안 네네네. 보는 거 보이세요? 네? 저는 이평선 안 봐요. 예. 아예 볼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보실 거라고 한다면 가장 유명한 선들을 보세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21선이라든가 뭐 61선이라든가 세력선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생명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네. 20일, 뭐 60일, 10일 이런 거는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 보기 때문에 그 왜 우리 산길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면 거기가 길이 되거든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 풀이 막 이렇게 밟히면서 거기가 흙길이 되고 막 길이 이렇게 생겨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걸으니까. 나만 가면은 한 번만 가버리게 되면 거기가 풀숲이 돼버리지 길은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이동평균선이라든가 이런 걸 보려고 한다면 많은 사람, 정말 되도록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본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것들을 참고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 참고하는 것도 사실 이평선도 입맛대로 자기 멋대로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 121선 볼 거고 어떤 사람 61선, 어떤 사람 또 111선 봅니다. 또 어떤 사람 115일선 보고요. 어떤 사람 막 7일선 봅니다. 어떤 사람 13일선 봐요. 어떤 사람 또 25일선 보고 어떤 사람 또 65일선 봐요. 그러니까 뭔가 대중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캔들을 딱 보세요. 캔들은 우리가 이평선을 보든 말든 전부 다 똑같은 걸 봐야 됩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캔들이 더 중요해요. 캔들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캔들을 이해하지 않고 이평선에 기대가지고 이평선을 지지가 되니까 반등이 나갈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날엔 그럴 수 있고요. 아랫꼬리니까 그 어떻게 해서든 그래도 매수세가 더 세니까 아랫꼬리가 그려진 거잖아요. 한 4일 정도는. 그래서 지금 오늘 주가가 빠진 건가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랑 그 최근에 계속 쭉쭉 빠져버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빠진 것 같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공부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한 네. 20만 원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다시.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다시 논점으로 가지만은 실력이 없으셔서 지금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대로 알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알지 못해서 제가 하나하나 다 가르치기에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다 알려드리고 싶긴 한데 알려드리기가 힘들어가지고 지금은 좀 힘들 것 같네요. 어쨌든 자 다들 보는 걸 봐라. 캔들을 좀 보시는 게 좋다. 아랫꼬리 말씀하셨는데 아랫꼬리 크게 지금 뭔가 해석을 잘 못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랫꼬리도 조금 더 연구를 하시는 게 어떨까. 지금 아랫꼬리, 윗꼬리 이런 것보다 캔들의 의미가 있는데 제가 말하는 캔들의 의미와 시청자님이 받아들이는 캔들의 의미는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캔들의 의미를 시청자님께 강의하려면 한 3시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캔들의 의미를 알려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SK 하이닉스의 지금 그런 캔들과 차트, 기술적 분석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게 이거는 지금 주가가 올라갔다가 빠지고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빠지고 있는 자리고 제가 아까 이제 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많이 사는 자리입니다. 뭐 어떤 이유가 됐든 상관없어요. 이평선을 보셨든 보조지표를 보셨든 일목균형지표를 보셨든 볼린저 밴드를 보셨든 뭐 실적을 보셨든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뭐 몇 프로 빠졌다 이런 걸 보셨든 뭐 상관없습니다. 개인들이 제일 많이
많이 사서 물리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이 자리에서 사가지고 많이 물려요. 그래서 저는 SK하이닉스가 이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물릴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빠지면서 반등이 나가요. 그래서 지금 이 반등이 나갈 때 요즘 트렌드가 반등이 뭐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나갔다 이렇게 빠지는 경우들은 잘 없고요. 아마 이제 에코프로처럼 될 가능성이 높죠. 이렇게 빠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반등 좀 주다가 이렇게 빠지고 반등 주다가 이렇게 빠지면서 계단식으로 그냥 빠져버려요. 그래서 실적 떠나서 이거는 이제 다시 뭔가 손실을 메꿀 정도의 상승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오늘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 운이 좋아서 바로 반등이 나간다 하더라도 한 9만 원, 18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좀 운이 좋으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때 단기적으로 빨리 정리하세요. 지금 SK하이닉스는 지금 방금 시청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121선이니 이런 어설픈 뭐 보조 지표를 가지고 투자하시면 그냥 무조건 물리는 자리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대응해서는 안 돼요. 캔들을 좀 보셔야 되고 시장의 이해도, 거래량의 이해도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면 이건 무조건 물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괜히 기술적인 분석을 만약에 많이 하셨다고 한다면 어려운 종목 하지 마시고 쉬운 종목으로 가시는 게 나아요. 이건 진짜 어려운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하지 마시고 다른 종목으로 매매하시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하고 이거는 반등 시 바로 정리하셔라. 그리고 더 밀린다면은 16만 원까지, 15만 원까지 정도 밀릴 수 있는데 그때는 추가 매수 고민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삼성증권 네, 41,587원에 20%입니다. 41,000 587. 네. 수익이 났는데 왜 안 파셨대요? 46,000원까지 봤었는데요. 그 오면은 하려고 했는데 좀 늦었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이거 익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해서 전화 드렸습니다. 저는 일단 타이밍이 이렇게 지나가 버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어보게 되면은 그거 되게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여기서 다시 올라갈지 다시 내려갈지 우리가 완벽하게 맞출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었을 때 이렇게 발생이 되지 않게끔 하는 게 저는 상담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말은 뭐냐면 그냥 수익 나면 좀 파세요. 왜 안 팝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수익 났을 때 목표가를 정하고 거기가 아니면 안 팔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특히나 목표가는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자리를 정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네. 46,000원쯤 오면 팔아야지라고 했어도 거기까지 올라오는 힘이라든가 상황을 보면 좀 더 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47,000원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목표가를 좀 자꾸 자기가 수정해서 올려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못 팔아요. 어느 순간 막 이렇게 올라가다가 꺾여 내려가면은 아우 못 팔아서 내가 47,000원까지 괜히 욕심 부렸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냥 주가는 더 갈 것 같다 싶을 때 팔아버리셔야 돼요, 그냥. 그때 분할 매도를 통해서 매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수익을 못 챙겨요. 그러니까 적당히 그냥 내가 챙기는 그 습관 자체가 일단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일단 네. 증권주들은 증시가 안 좋을 때 좀 빠지는 네.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가 최근에 오늘 또 많이 빠지다 보니까 얘도 많이 밀려 내려갔는데 다음 주에 제가 아까도 이제 시황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단기 반등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단기 반등 나가면 얘도 아마 44,000원대 정도까지는 다시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그쯤에 아까 말한 것처럼 지난번에 못했던 매도를 절반 네. 정도는 진행하시는 게 좋고요. 나머지는 46,000원 넘는가 안 넘는가 확인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밀린다면은 43,000원대는 익절한다 생각하고 밀리는 자리에서도 이제 정해야 돼요. 내가 어디 자리 밀리면 무조건 내가 다 팔 거다라는 그 최후의 마지막 그 보루 같은 자리가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네. 네, 그거는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시청자님이 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청자님 돈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차트를 봤을 때 42,800원, 800원짜리네요. 42,500원짜리인 것 같은데 뭐 조금 여유가 있다면 42,500원이고요. 여유가 없다면 43,000원 무너지면은 익절 절반 정도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다음 주 월, 화, 수 이렇게 반등 나와 44,000원까지 올라오면 거기서도 반절 파는 게 맞고 나머지는 46,000원짜리까지 왔을 때 뚫고 올라간다면은 그냥 홀딩해서 48,000원쯤 팔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안 뚫으면 46,000원이든 45,000원이든 그냥 팔아버리세요. 그냥 수익 났을 때 챙기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상담을 마무리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요즘에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평선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보조지표 또는 기술적 분석들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게 그리고 정답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인 것처럼 생각해서 고정관념을 잡고 계신다면 여러분들 크게 손실 보거나 낭패 볼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좀 유연성을 가지고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